야간요, 노년의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연수 의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매우 소중한 건강 지식을 함께 알아볼 것이며 저는 여러분의 몸이 그로 인해 고마워할 것이라 믿습니다. 만약 오늘이 처음 오신 날이라면 채널을 꼭 구독해 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 되어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지켜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더 알고 싶으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60세 이상이시며 밤에 여러 번 화장실에 가야 해서 자주 잠이 끊기시나요? 이것은 단순히 나이에 따른 불편이 아니라 실제로 수면, 건강, 그리고 자율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무려 최진 8%의 노년층이 잠들기 전에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어 야간료가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무엇을 멈춰야 깊고 온전한 잠을 되찾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밤마다 반복적으로 잠에서 깨어나면 피곤해지고 짜증이 늘며 일상적인 활력이 떨어집니다. 아마도 저녁에 물을 줄여 마시거나 통제할 수 없을까봐 사회적 모임을 피하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는 사실은 바로 5가지 겉보기에 평범한 습관들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저는 각각의 습관과 함께 간단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해결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불면의 밤을 바꿀 수 있는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삶의 질을 개선하고 싶고 매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그래야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보통 밤에 몇 번이나 화장실에 일어나시나요? 여러분의 나눔과 참여가 저희가 계속 연구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밤에 여러 번 화장실에 가는 것, 즉 의학적으로 야간요라 불리는 증상이 결코 노년의 정상적인 일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것은 일상생활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균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야간요로 인해 수면이 끊기는 것은 야간 낙상, 심혈관 질환, 기억력 저하, 심지어 논이 우울증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밤마다 여러 번 깨어나면 우리 몸은 깊은 수면 단계, 특히 기억을 강화하고 세포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REM 수면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곤하게 깨어날 뿐 아니라 수면 중 꼭 필요한 회복과 재생 과정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노화가 빨라지고 면역력이 약화되며 집중력과 판단력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희소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노년층의 야간료는 복잡한 질환 때문이 아니라 몇 가지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며 충분히 교정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노년층의 수면과 건강을 연구해온 결과 저희는 5가지 중요한 습관을 확인했습니다. 이 습관들을 바꾸면 밤중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제가 곧 나눌 해결책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으며 이미 수천 명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들기에는 첫 번째 습관, 잠들기 3시간 전까지는 어떤 액체도 섭취하지 않기 단순하고 누구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 마시는 것만 줄이지만 실제로는 액체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나 음료를 여전히 섭취하며 오히려 수면에 더 해롭기도 합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액체를 마시면 신장은 계속 소변을 처리해야 하는데 사실 밤에는 소변 생산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사실은 국기나 수박 멜론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 차 같은 따뜻한 음료, 심지어 일부 약물에도 밤새 반광에 쌓일 만큼 충분한 수분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72세 이정숙 씨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이 씨는 수년 동안 매일 밤 내 5번이나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어나야 했습니다. 물을 줄이고 약을 먹고 심지어 수술까지 고려했지만 모두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녁에 마시는 캐모마일 차와 국기 주된 원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적용한 지 단 2주 만에 이 씨는 밤에 깨는 횟수가 단 1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습관을 바꾸면 단순히 잠을 잘 자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밤에 신장을 혹사시키지 않으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을 더 잘 만들어냅니다. 바소프레신은 소변을 농축시켜 밤의 소변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고 수면이 깊어지며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적용하려면 반드시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부터는 어떤 액체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밤 9시에 주무신다면 오후 6시 이후에는 물, 차, 커피, 주스, 국,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아이스크림을 피해야 합니다. 움직임이 불편한 분들은 약을 복용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침대 옆에 조금의 물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갈증을 유발하는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의해 아침에 수분 섭취를 집중하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몇 달로 이정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변화 하나가 제 삶을 이렇게까지 바꿔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금은 50대 때처럼 잠을 자고 낮 동안의 에너지가 3배는 늘었어요. 손주들조차 제 활력을 보고 놀라워해요. 이것은 무려 85%에. 두 번째 습관, 저녁을 너무 늦게 먹고 이뇨 효과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 노년층이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로 스스로 수면을 망치게 됩니다. 저녁 식사 시간과 저녁에 먹는 음식 종류는 밤에 몇 번이나 화장실에 가야 하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잠자기 직전에 가까운 시간에 저녁을 먹거나 특히 자연적인 인뇨작용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자신도 모르게 밤새 방광이 가득 차도록 설정해버리는 셈입니다. 이런 음식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것들로 토마토, 오이, 샐러리, 아스파라거스, 수박, 커피, 녹차, 초콜릿, 그리고 고수나 파슬리 같은 일부 허브류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소변 생성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런 음식들이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먹지만 사실은 야간뇨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우리 몸은 음식을 소화하는데 약 3, 4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누워있는 상태에서는 이 과정이 더 느려지며 인뇨 성분이 몸에 더 오래 남게 됩니다. 게다가 짠 음식을 많이 먹는 습관, 즉 많은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습관은 몸이 하루 종일 수분을 붙잡아 두게 하고 그 수분이 밤에 한꺼번에 배출되면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대구에 사는 68세 은퇴자 박상훈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저녁을 늦게 보통 밤 8시 30분쯤 먹고 9시 30분쯤에는 토마토 오이, 녹차 한 잔으로 야식을 챙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 1시 30분, 3시 30분, 5시 30분에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나이 들어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낮에는 기진맥진하고 아무것도 할 힘이 없었어요. 식사 시간에 저녁 6시 반으로 앞당기고 오후 4시 이후에는인 음식들을 피한 결과 단 열흘 만에 뚜렷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밤에 단 한 번만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나자 연속으로 6시간 동안 한 번도 깨지 않고 숙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변화의 이점은 정말 깊고 다양합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춰 식습관을 조정하면 단지 야간료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소화 기능도 더 좋아지고 역류성 증상이 줄어들며 밤 동안의 신진대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몸에 부기가 줄고 정신이 가벼워지며 에너지가 충만해진다고 말합니다. 이 전략을 실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4시간 전에는 끝내야 하며 이상적인 시간은 오후 5시 반에서 6시 반 사이입니다. 또한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 목록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살코기, 밥, 고구마, 바나나, 오트밀, 그리고 브로콜리, 당근 같은 채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수면의 정목록도 따로 두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인뇨 효과가 있는 음식과 음료, 그리고 술이 포함됩니다. 술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지만 잠시 후에는 오히려 밤새 여러 번 깨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너무 바쁘거나 저녁 식사와 함께 꼭 복용해야 하는 약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 치료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식습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제 환자 중 한 명인 김태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음식과 수면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오후 6시에 왕처럼 저녁을 먹고 아이처럼 푹 찹니다. 아내는 무척 놀라고 저는 적어도 1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세 번째 습관, 자기 전에 미리 화장실에 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이것은 야간뇨 주기를 계속 길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데도 혹시 몰라서 화장실에 가면 방광을 평소보다 작은 용량으로 작동하도록 무의식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반사작용은 밤새 반복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은 방광이 매우 유연한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방광은 우리의 반복적인 행동으로부터 학습합니다. 아직 가득 차지 않았을 때 자주 방광을 비우면 방광은 크게 늘어나지 않아도 된다고 배우게 됩니다. 그 결과 방광의 활동 용량이 줄어들고 실제 소변량이 적어도 바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가짜 신호들이 수면을 계속 방해하는 것입니다. 생리학적으로 이 과정은 복잡하지만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방광은 보통 300억 온미의 소변을 저장한 후에야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만약 100서 150만 채워져도 계속 화장실에 가면 뇌는 점점 낮은 경계 수준에 익숙해집니다.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가짜 ben뇨 욕구를 느끼며 수면이 조각나게 됩니다. 저는 광주에 사는 74세 과부 한미경 씨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이것을 매일 밤에 안전의식이라 부르며 실제로 필요하지 않아도 자기 전에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현명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제가 스스로 문제를 만든 거였어요. 잠든 지 2시간이 지나면 방광의 가짜 신호로 깨곤 했습니다. 하지만 방광 재훈련 기법을 적용하면서 방광의 용량이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오후 6시간을 연속으로 깨지 않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주기를 끊는 효과는 놀라울 만큼 크고 빠릅니다. 관광이 본래의 용량을 회복하면 야간뇨 횟수가 뚜렷하게 줄어들 뿐 아니라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되찾게 됩니다. 수면에 대한 불안도 크게 줄어들며 수면의 질이 분명히 향상됩니다. 많은 분들이 마치 몸의 주도권을 되찾은 듯한 자유롭고 편안한 감각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 변화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려면 진짜 필요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급하고 분명한 ben뇨 욕구가 있을 때만 자기 전에 화장실에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마음이 불안하다면 15, 20분 동안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등 가벼운 활동을 해보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ben뇨 욕구는 단순한 불안일 뿐 실제 필요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성 요실금이 있거나 반드시 이뇨제를 복용해야 하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알맞은 훈련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응급 상황을 대비해 침대 옆에 변기를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실제로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지 예방용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몇 달로 한미경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문제를 만들었다는 걸 믿을 수 없었어요. 이제는 제 몸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고 더 이상 불안의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에 큰 자유와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많은 의료, 4번째 습관, 잘못된 수면 자세와 베개 사용 전문가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획기적인 발견입니다. 수면 자세와 배 사용 방식은 실제로 직접적이고 심지어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밤중에 화장실에 가야 하는 횟수에 영향을 줍니다. 많은 노년층이 무심방광에 압력을 가하거나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자세로 잠을 자면서 배노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엎드리거나 복부를 압박하는 자세로 누우면 방광에 직접 압력이 가해져 가짜 신호를 보내 마치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게다가 베개를 잘못 사용하면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어 하루 종일 다리에 고여있던 체액이 누웠을 때 몸으로 되돌아오며 바로 그 시간에 소변으로 전환되어야 하기에 몸이 쉬어야 할 때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이 경우에 생체 역학적 과학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옆으로 누운 뒤 2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고 척추를 곱게 유지하면 방광은 자연스러운 위치를 유지하며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 자세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정맥 압력을 줄이며 야간 ben뇨 욕구를 크게 줄여줍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수면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야간뇨 횟수를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군복무 경험이 있는 71세 정민수 씨를 떠올립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30년 동안 그렇게 잤고 수면 자세가 밤마다 여러 번 깨어나는 원인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그는 매일 밤 3번씩 깼고 심지어 전립선 검사를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면 자세와 야간뇨의 연관성을 알게 된 후 그는 옆으로 눕고 다리 사이에 베개를 두는 습관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단 2주 만에 그는 한두 번만 깨고 한 달이 지나자 연속으로 숙면하는 날도 생겼습니다. 놀라운 점은 수면 자세를 바꿨을 때 얻느니 점이 단순히 야간료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자세로 자면 허리 통증이 줄고 호흡이 원활해지며 코골이가 줄고 척추가 자연스러운 고든 형태를 유지해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몸이 덜 뻣뻣하고 움직임이 더 부드럽다고 느낍니다. 이 변화를 편안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먼저 왼쪽으로 눕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는 혈액순환에 좋고 장기에 가해지는 압력도 줄여줍니다. 두 다리 사이에 적당한 단단함의 베개를 두어 척추를 바르게 유지하세요. 머리 베개는 너무 높거나 낮지 않게 하여 목이 곱게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다면 옆으로 조금씩 몸을 돌리고 추가 베개로 지지해 천천히 적응하도록 하십시오. 관절염이나 관절 통증이 있는 분들은 인체공학적 베개나 보조 쿠션을 사용하면 변화를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수면 무호흡증이나 심한 코골이를 가진 분들은 바로 누워는 자세는 피해야 합니다. 정민수 씨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면 자세만 바꿨을 뿐인데 마치 그동안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비밀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잠도 더 깊이 자고 깨는 횟수도 줄고 심지어 허리 통증까지 나아졌습니다. 몇 년 전만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정말로 작은 자세 변화 하나가 이렇게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다음 발견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이 영상을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것이 저희가 계속해서 더 많은 연구와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수천 명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게 수면을 망치고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흔한 실수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5번째 습관, 수면실 온도와 맞지 않는 잠옷.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원인이지만 노년층의 야간료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점은 올바르게 개선했을 때 그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수면실의 온도와 잠옷의 종류는 호르몬과 혈액순환을 통해 소변 생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방이 너무 덥거나 잠옷이 천의 자연스러운 조절을 방해하면 몸은 열 스트레스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소변을 농축하는 호르몬인 바소프레신의 분비 과정을 방해합니다. 동시에 높은 온도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 변화를 일으키고 신장이 더 많은 소변을 걸러내도록 만들어 몸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쉬어야 하는 시간에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이 메커니즘에 대한 생리학적 과학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보통 잠을 잘 때 천은 자연스럽게 이트러시 2도 낮아집니다. 이 하강이 바로 바소프레신과 멜라토닌, 즉 수면과 소변 조절에 필수적인 두 가지 호르몬을 생성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방이 20도 이상으로 덥거나 옷이 너무 두꺼워 천 하강을 막으면 본래의 생물학적 기전에 개입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18, 20도의 환경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은 단순히 변화만으로도 야간류 횟수가 최대 50%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은퇴교사 69세 조영희 씨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5년 동안 그녀는 매일 밤 땀을 흘리며 4-5번씩 잠에서 깨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환경에서 자는 걸 좋아했고 덥더라도 두꺼운 모직 잠옷을 입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게 단순한 제 취향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이 잠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온도와 야간료의 관계를 이해한 후 그녀는 조용한 에어컨을 사용하고 통기성이 좋은 가벼운 면 잠옷을 입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야간료가 2번으로 줄었고 3주 후에는 여러 번 밤새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온도를 최적화했을 때의 장점은 단순히 인구 야간료 감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환경에서 자면 수면이 깊어지고 호르몬이 더 잘 작동하며 야간 발한이 줄고 코골이도 완화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큰 활력을 느끼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혈압이 더 안정되고 불편했던 안면 홍조 증상까지 크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실천하려면 반군도를 18에서 20도로 유지하면 됩니다. 에어컨 선풍기를 사용하거나 날씨가 좋을 땐 단순히 창문을 열어도 됩니다. 잠옷은 두꺼운 직물이나 합성 섬유 대신 면, 마, 대나무처럼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천연 소재로 고르십시오.
친구 역시 천을 가두지 않는 천연 소재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위가 걱정된다면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 밤중에도 쉽게 조절할 수 있게 하십시오. 만약 천에 영향을 주는 약을 복용 중이라면 적절한 개선 방법에 대해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몇 달 후 조영희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온도라는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문제를 해결할 줄은 몰랐어요. 지금은 숙면을 취하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며 젊어진 기분까지 들어요. 제 삶이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정말이지 이렇게 단순한 전략이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수면실 온도와 수면의 관계를 알고 계셨나요? 혹시 가족 중에서 이런 야간뇨를 겪은 분이 계셨나요? 저는 항상 여러분의 이야기를 꼼꼼히 읽고 성심껏 답변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경험이 우리 공동체를 더 강하게 만들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 여정을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밤잠을 은밀히 망가뜨리는 5가지 습관을 알게 되었으니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실제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5가지 습관을 동시에 조정하면 단순히 야간뇨가 뚜렷하게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면에 대한 신뢰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몸은 여러분이 밤새 깊이 잠들도록 허락하고 아침에 상쾌한 정신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모든 과정이 전적으로 여러분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값비싼 약이나 수술, 복잡한 장치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지 변화하려는 결심과 일상 속에서 현명한 선택뿐입니다. 우리의 몸은 적절한 환경과 올바른 습관이 주어지면 놀라울 정도로 적응하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소식은 그 결과를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한 첫날 밤부터 깊은 수면과 뚜렷하게 줄어든 야간 화장실 횟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장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 나은 건강과 평안을 선물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방금 제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이 평온한 밤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자신의 건강과 삶의 질에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제게 큰 기쁨을 주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탐구하여 여러분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치 있는 과학적 정보를 전해야겠다는 동기가 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밤에 여러 번 깨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야간뇨는 몸이 내린 판결이 아니라 단지 생활 속 몇 가지 습관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그 습관을 알아차리면 해결책은 바로 여러분 손안에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에 책임을 지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며 오늘 여러분은 그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몸의 필요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여러분은 변화에 한층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공유한 5가지 습관을 조정하면 단지 야간 수면만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낮 동안에도 분명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에너지, 더 편안한 정신 상태, 더 명확한 사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여러분이 더 독립적이고 더 자신감 있으며 더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줄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입니다. 혹시 밤잠으로 고생하는 분을 알고 계신다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아주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액체를 섭취하지 마세요. 저녁 시간을 조정하고 인뇨 작용을 하는 음식을 피하세요. 필요하지 않은데 화장실에 가지 마세요. 올바른 수면 자세를 익히고 적절한 베개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침실 온도를 알맞게 유지하고 편안한 옷을 입으세요. 단지 5가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수면과 삶의 질은 완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과학과 수영안의 연구에서 비롯된 성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우는 모든 지식은 의사, 과학자, 그리고 헌신적인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쌓아 올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보는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적용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심지어 작은 습관 하나라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습관부터 바꾸실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항상 모든 이야기를 읽고 있으며 제가 드린 내용이 누군가에게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제게 큰 행복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이어질 중요한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더 나은 삶을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이번 영상에서 가장 크게 배운 점을 댓글로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항상 모든 댓글을 읽고 있으며 바로 여러분의 참여가 제가 앞으로도 더 많은 가치 있는 정보를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영감의 원천입니다.